저번 주 가장 큰 뉴스는 1928년부터 편입되었던 다우 지수에서 빠져버린 건데 이제 5일업계 중에서는 쉐보론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7년 전만 해도 엑소는 미국에서 가장 시총이 컸던 회사였는데 참 인생 무상입니다. 물론 현재도 엑소니 쉐보론보다 시총이 높지만 다우지수는 S&P 500처럼 시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올 회사 중에 혼자였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2000년대부터 2008년까지 엑소니 혼자였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이라면 역대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보통 나가고 바로 뭐 주가가 내리는 경향이 있지만 좀 더 긴 텀으로 보면 오히려 나갔던 회사들 중에 주식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엑손도 사실 두고 볼 일입니다. 엑소는 지금 배당이 8.8% 정도 되고 배당은 유지될 것 같아서 뭐 배당 보고 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아직도 1년 전 가격과 비교해 보면 거의 40%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혹시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항상 뉴스가 넘치긴 한데 지금까지 주가 흐름만 보면 일종의 약간 포이즌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매력은 넘치는데 나를 점점 조여오는 여자친구처럼 사회할 이유는 너무 많은데 사고 나면 수익률이 서서히 발목을 잡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씨, 저거 일부러 저랬지 저거. 씨, 걔, 씨, 씨, 욕해야지 씨, 천받지 씨, 저거. 할지도 어느 정도 있지만 옥시에게 정말 필요한 건 유가 상승으로 현금 흐름이 나아지는 건데 최근 리파이낸싱 이자도 괜찮고 아직 좋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서 팔지 못하고 있지만 팔만한 매물들도 많고 내년과 내후년 빚을 갚아야 하는 게 좀 문제지만 사람들 걱정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버핏 등의 우선주 배당을 주식으로 주느라고 또 뭐 워렌츠 등으로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게 부담스럽지만 WTI 33불에서 35불 정도면 프리캐시 플로우가 된다는 엄청난 퍼미하는 유전의 단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버리기 아까운 존재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아나다코 먹으려고 버핏이랑 딜한 건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최고 하두는 워렌츠인데 뭐 워렌츠가 리스크가 덜하다 보니 주식을 팔고 워렌츠를 모으는 사람도 있고 또는 7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면 유가가 회복해서 혹시 배당이 만약 돌아온다면 일반주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청사진을 펼치는 부류도 있고 만약 평단가가 높으면 일반 주식은 텍스 로스 셀링으로 팔아버리고 워렌츠를 모으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7년 뒤에 물가를 생각하면 또 7년이라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여자 CEO의 경영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기업 사냥꾼 칼 아이컨이 이 사회를 점점 장악해 나가는 분위기고 아이컨은 최근 SEC 리포트를 보면 옥시 지분을 더 늘리고 워렌츠도 사는 것 같은데 TWA처럼 회사를 쪼개서 팔려는 건지 사실 아이칸의 꿍꿍이가 궁금합니다. SU는 좀 지난 소식이긴 한데 배당으로 받은 뭐 혹시 일반주를 정급한 버핏이 썬코어는 4.25 밀리언 주식을 더 사서 이미 가지고 있던 SU 평단가를 낮췄다네요. 지금 총 19.2 밀리언 주식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도 BP, 보잉, 시티그룹, 그리고 페이스북은 다 팔고 시스코 주식은 반 정도 팔았는데 SU랑 카니발 포지션은 오히려 늘렸다고 합니다. 현재 SU는 51 밀리언 주식을 보유 중이고 참고로 뭐 캐나다 올샌드의 2인자인 CNQ는 주식을 좀 팔아서 현재 17.1 밀리언 주식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펀드도 상당량의 SU 주식을 사들였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55% 배당이 까이고 나서 팬들이 많이 떠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기대만큼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게 썬콤입니다. 엑소니나 옥시는 그래도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업사이드가 높아 보이는 썬코인데 주가가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썬코는 캐나다 WCS 유가를 사용하지만 WTI 기준으로 보면 대충 35불 정도면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합니다. 원래 업스트림에서 유가 하락으로 뭐 타격을 받으면 다운스트림에서 4개의 정유소와 1,500개가 넘는 페트로캐나다 주유소가 백업을 해주는 그런 구조였는데 코로나로 오히려 다운스트림이 영향을 받으니까 나름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캐나다도 락다운이 다 풀리고 학교도 곧 열 수 있다고 하니 다운스트림의 뭐 연료나 케미칼 판매도 점점 나아질 겁니다. CLR은 노스다코타 파이프라인 법정 이슈가 있었을 때 뭐 전 CEO 별명이 셰일의 아버지, 뭐 백현 유전의 아버지답게 언급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별다른 뉴스가 없네요. 참고로 백현 유전은 CLR 외에도 OVV도 포함해서 뭐 HES, QEP, WPX, OAS, WLL 등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CLR 경우는 올해 해치가 하나도 없어서 코로나 초반에는 고전했는데 창업자이자 전 CEO 해럴드 햄이 6월 말에 총 18.1밀리언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평당가 약 16.62달러에 4.7밀리언의 주식을 사버립니다. 현재 본인 소유의 주식이 총 289.7밀리언으로 CLR 총 주식의 79.3%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주 비율이 높으면 주식 투자할 때 뭐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무한 신뢰를 보내면서 주식을 사고 있고 오너 비율은 비교적 홀드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믿음직스러움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소유주 비율이 극히 적은 오빈티브랑 많이 비교되는 주식입니다. CP는 뭐 10대1 리버스 스플릿 이후로 쇼트들이 몰려와가지고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는데 10불대의 주가가 삽시간에 7불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실제 재정상 약점이 있는 회사들은 그런 분위기가 뭐 부풀려져서 쇼트들이 대놓고 아픈 곳을 파고들면 개미들은 뭐 견딜 재간이 없죠. CP는 최소 WTI 유가가 45불은 넘어야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매물이 워낙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어딘가에게 먹힐 것 같습니다. 오빈티브는 뭐 별다른 소식은 없고 요즘 하루 거래량이 정말 적습니다. 물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평균 거래량의 반도 안 되는 수치를 요즘 계속 보입니다. 빨리 좋은 뉴스가 터져서 거래량 볼륨이 폭발하면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거기까지.